아까 민선님께서 부산 북구에 추천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글쎄요. 부산 북구가 대장이 어디죠? 부산 북구의 대장이 어딥니까? 부산 북구에는요. 부산은 사상, 사하, 그리고 북구 이렇게 좀 외곽지가 좀 있는데요. 네, 구리 조금 이따 할게요. 배짱이님. 네, 기다려주세요. 자, 만덕이 있죠? 만덕. 최근에 핫했던 만덕. 백양산 동문 굿모닝 아파트. 네, 어때요? 아니, 부산의 대세 상승기인데 2021년 1월부터 고작 40% 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래요? 네, 왜 이럴까요? 이때 갭 3천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좀 벌었겠죠? 네, 얼마 벌었죠? 뭐 1억 한 2천이니까 4배 정도 벌었죠. 갭 3천이면. 근데 이 당시에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네, 왜? 외곽지잖아요. 외곽지.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부산의 중심으로 갔어야겠죠. 네. 자, 같은 기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투자금에 대비해서는요. 투자금이 사직동 이런 곳은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금액으로 보면은 자, 2021년 1월달 비교했을 때 100%죠. 사직 쌍용 예가입니다. 네. 이런 곳에 투자했으면요. 벌었겠죠. 1년 10개월 만에. 네. 그런데 딱 내가 비과세가 되는 2년이 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꺾여요. 네. 그래도 팔 수가 있는 거죠. 네. 돈 꽤 벌었습니다. 자, 이때 어때요? 갭이 한 1억 정도 하는 거죠. 1억 정도. 갭 7천. 네. 7천 넣고 2억 6천을 벌었습니다. 7천 넣고 2억 6천을 번 거는 거의 3.5배 정도 번 거예요. 갭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외곽보다는요, 중심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심을 선택해야지 차익이 아주 커지는 거예요. 다음에 오는 기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중심이에요. 중심. 그런데 내가 투자금이 만약에 적다,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실 수가 있다면은 그때는 갭이 적으나 중심지에 있는 구축으로 가야 되는데 그 구축 중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진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내년 연말에는 거제동 레이카운티 4,47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지겹게 말씀드리죠. 후폭풍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자, 북구로 그러면 가시면은 지금 북구는요, 외곽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우리 부산에 화명동이가 있습니다. 화명동. 네. 화명동. 화명역. 화명신도시라고 하죠. 네. 부산의 신시가지 그 좌동이 있다면요. 부산에 또 강서 북구 쪽에 네, 신시가지 화명동이 있습니다. 자,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인가요, 이름이? 네. 이름이 좀 독특한 곳이 있죠. 네.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아파트. 아이고,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네. 자, 34평 5,239세대고요. 네. 34평이 이렇습니다. 지금 7억 7천까지 찍었다가 지금 6억 7천까지 좀 떨어진 형태이고요. 네. 자, 돈만 되면요, 뭐 이런 곳에 또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산의 중심지로부터 거리는요, 네, 얼마나 멀까요? 네, 6.93km 산을 가로질러야 됩니다. 네. 자, 저는요, 이거 아니라고 봐요. 네. 왜 굳이 부산 북구에 매수를 해야 할까요? 근거리라서요? 그러면은 전세나 전월세로 들어가세요. 전세나 전월세로요. 네. 아, 김재현님 안 들리세요? 깜짝 놀랐네요. 네. 마이크 잘 켜져 있습니다. 스피커 한번 켜보세요. 네. 그래서, 전세나 전월세로 꼭 매수를 하시고, 나머지 대부나 부산 쪽으로 매수를 하셔서 추후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절대 녹산이나 그런 외곽 지역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고요. 자, 배짱이님께서 구리시. 네. 구리시는 괜찮죠? 네. 괜찮았죠? 네. 지금도 아닙니다. 네. 자, 구리가 왜 괜찮았을까요? 구리가. 별내선이 통과가 되죠? 그걸 떠나가지고, 네. 구리는 구리예요. 네. 구리는 인구도 적고요. 네. 주거 지역이 작아요. 네. 그리고 구리에서요,
이 별내선이 뚫리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별내선 타고 잠실까지 상당히 가까워지는 겁니다. 네. 구리가 서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부 아파트 볼까요? 34평. 네. 자, 어떻게 돼요? 지금 8억 4천까지 올랐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 5개월 동안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울이 꺾이고 있습니다. 구리도 마찬가지로 꺾이게 되는 겁니다. 네, 꺾이게 되어요. 자, 지금 현재 배짱이님께서 구리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배짱이님 지금 구리시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구리시 아파트 매수하실 계획인 건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네, 신엘님 반갑습니다. 자, 업타운맨님 반갑고요. 네, 김지현님께서 다시 나갔다 들어오니 잘 들려요. 아들이 도와주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옥동자님 반갑고, 네, 윤희님 반갑고요. 박성민님 반갑습니다. 네, 만약에 구리에 내가 실거주를 할 집을 찾는다면요, 지금은 시점 아니겠죠?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시고 내년까지 지켜보세요. 네, 저는 장기간 하락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반등은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자, 하락기에서 반등이 온다는 건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자, 호구가 물수로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매물들이 또 그 가격에 팔기 위해서 이리 설치고 덜치고 하다가 경쟁하다가 다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기간 침체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락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하락기가 아니다. 예전에 2008년 리먼 쇼크 때는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대세 하락기였으나 지금은 하락이 아닌 그냥 단순한 조정이다. 아니, 조정도 하락입니다. 그걸 자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배짱이님, 앞으로 분위기가 더 좋지 않고 금매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서울이 이제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구리시 가서 매수하려면 기다려보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구리를 매수할 거면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다산 신도시, 자연의 힐스테이트, 네, 많이 빠져있죠. 네, 6억 4천까지 빠졌습니다. 네, 8억에서 바로 6억 4,400까지. 네, 엄청난 금매이긴 한데요. 네, 하여튼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네, 보시고 좀 더 깔끔한 도시에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경희님 반갑습니다. 네, 엄경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양룸님께서 송도 내년 초에 전세 만기인데 역전세 걱정되네요. 네, 자, 전세가가 얼마예요? 혹시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역전세 걱정되면요, 집주인한테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고, 그래서 역전세가 걱정되면요, 항상 전세 자금 대출을 좀 받아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지 은행에서 좀 보호를 해주고요. 정 안 되겠으면요, 전세 보증보험도 네, 가입을 해야겠죠. 아, 풍림 2단지예요. 네. 송도 풍림 구축이죠. 송도 풍림하이원 2단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올랐었어요. 2019년도에 3억 5,500까지 갔다가 2년 6개월 만에 4억 6천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8억 1,500에서 1억 5천이 빠졌고요. 방금 제가 잘못 말했죠. 3억 5,500에서 거의 4억 6천이 올라갔고요. 자, 8억 1,500 매매가에서 지금 1억 5천이 빠진 상태입니다. 자, 전세가 어때요? 전세가. 네. 전세가가 지금 2019년 9월에 2억 4천이었는데요. 전세 최고가가 얼마? 4억 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4억에 본인이 세입자가 아니고 본인이 전세를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근데 지금 전세가가 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계약갱신청권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저기 한번 네이버 매물 한번 볼까요? 송도 풍림 아이원 2단지죠? 네, 2단지. 전세가를 보면은, 자, 이거 전세가 실제 많이 떨어졌네요. 네, 와, 이게 3천 낮췄는데, 안 되고 또 2천을 또 낮췄네요. 네, 총 5천 낮췄죠? 네, 최초 등록가가 4억입니다. 4억, 3억 3천이죠. 그러니까 지금 7천 정도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전세 세입자가, 내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놈님께서, 돌려줄 전세금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어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줘야 하는 겁니다. 대출 받았어요. 네.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런데도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 지금 반등이 온다면서 네, 매매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골 때리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양놈님 가능하다면요. 가능하다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만약에 돈 돌려주세요. 강하게 이야기하면요. 죄송한데 제가 진짜 돌려드리기가 솔직히 어렵다. 그 대신에 제가 1억만큼 만약에 차익이 원래 4억인데 시세가 뭐 3억 3천이잖아요. 7천에 연이자 지금 한 3.5% 정도 해가지고 월 12개월 내에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보는 편도 있습니다. 네. 세입자한테 현금을 주는 거죠. 월 30만원이든 월 40만원이든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달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게 좀 깔끔하겠죠. 대신에 대출을 안 받아도 되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세입자가 또 둔감한 사람이면요. 네. 또 요구를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현재 120분 보고 계신데요. 좋아요가 100개 넘어가면요. 저는 방송을 10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원래 30분만 하려고 했었는데요. 좋아요가 100개 넘어가면 방송을 총 40분 정도 할 예정입니다. 네, 김정건님께서 직장이 동대구역 인근이라 연말이나 내년 초에 매매해야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그 동대구역 쪽에 매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올 연말하고 내년 초는 좀 더 빨라요. 좀 더 빨라서 정건님, 제 생각은요. 월세로 거주하시다가 한 내년 하반기 이후에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실거주니까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기다려보세요. 네. 자, 그래서 서문자님께서 지금 송도 추천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 누구예요 도대체? 네. 누굽니까? 정말 엉뚱한 사람이죠. 송도가 제2의 판교라고요? 바이오 회사들 잔뜩 들어온다고 막 이야기했죠? 그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요. 아니, 부동산은요, 때가 되면 오릅니다. 때가 되면 오르는 거지, 호재가 있다 해서 오르는 게 아니란 거죠. 호재는요, 호구 잡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얘가 모델하우스 팜플렛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호재가 있습니다. 교통 호재, 학교 호재, 무슨 호재. 네. 저 멀리 있는 고속도로 개통까지 호재래요. 아니, 고속도로 개통하는 거하고 집값이랑 뭔 상관 있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재는 호구를 낳기 위한 미끼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자, 네, 피에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놈님께서 꿀팁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엄경님께서 검단 신도시 전망 궁금합니다. 자, 검단을 가볼게요. 자, 검단에 가면요, 김포랑 붙어있는 검단입니다. 자, 검단이에요. 검단. 네, 검단이죠. 자, 검단 호반 서밋 1차. 자, 작년 6월 달에 입주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 전세가 17개 정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그리고, 여기도 전세가 18개 정도 이렇게 있네요. 전세가를 볼까요? 검단 신도시 프루지오 더 베뉴. 전세가를 볼까요? 전세가 84 타입으로 한번 보면은, 자, 3억 5천부터요, 4억까지 있죠. 이게, 보시면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전세 매물을 검색을 하면은, 최저가랑 최고가랑 크게 1억 넘게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5천밖에 차이 나지 않잖아요. 5천밖에. 그리고 지금 2021년 입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난 뒤에 이제 전세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1년 동안 공실로 둔 사람들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또 주인이 거주한다고 하시네요.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데 대출 때문이라도 지금 전세 4억에 놓고 도망가고 싶어 하겠죠. 워낙 이게 매매가가 저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앞으로 검단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매매가가 9억부터요 9억 5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게 거래가 될까요? 안 그렇습니까? 거래가 될까요, 여러분? 22년 3월에 8억 3천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9억 5천 9억의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소유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매물이 없어요. 매물 몇 개 없기 때문에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검단이 입지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청라가 입지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디가 더 나아요? 검단이 나아요? 청라가 나아요? 네. 저는 청라가 좀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해요. 네. 입지적으로는. 왜? 이미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검단은 이제 입지가 완성이 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네. 물론 인천의 입주 물량 다 소진되면요 올라가겠죠. 근데 저는요 지금 검단을 매수한다?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 왜냐? 청라가 금액대가 빠지고 있습니다. 청라가요. 왜? 부동산은요 우수한 입지의 지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수한 입지의 지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청라 보세요. 청라 제일풍경채 에듀파크 보세요. 금액대 어떤가? 자, 2018년도에 4억 5,790이었는데 자, 2년 8개월 만에 4억 8천이 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9억 4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잖아요. 얼마까지? 7억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전세가 보세요. 전세가 오르지 못하고 있죠. 전세가 지금 전세가가 약하다는 거죠. 인천과 경기도 전체의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천이 전세가가 폭등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전세가가 올라가줘야 매매가가 떨어진 것도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현실이 아니잖아요. 경기 전체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거죠. 게다가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3기 신도시요. 3기 신도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30년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서울과 수도권이 분위기가 좋을 수만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